안녕하세요. 뷰티 디자인학과 헤어스타일링 장은철 교수입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저나 우리 학생들이나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소독과 위생에 철저히 대비하시고 코로나19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우리 얼굴을 뵐 수 있는 날까지 이렇게 비대면 학습으로라도 학업을 계속 이수해 나가야 되겠죠. 자, 이번 학습 목표는 헤어스타일 드라이에 필요한 패널 컨트롤, 그리고 드라이에 필요한 두상각, 그리고 섹션 컨트롤, 그 다음에 라인 컨트롤 등을 배울 건데요. 일단은 내용으로는 이제 패널, 두상각, 섹션, 스타일 라인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 베이직에서는 플랫 아이런 스타일 베이직 테크닉 큐어와 블로우 드라이 스타일 베이직 테크닉 큐어, 아이런 드라이 똑같습니다. 원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로 패널,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모다발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섹션을 이런 식으로 가로로 섹션을 떠서 모발을 다 잡았을 때 보통 5에서 6cm 정도, 그 다음에 두께는 2, 3cm, 각도는 항상 모발의 윗변이 90도가 되도록 해야 되고요. 세로일 때도 역시나 똑같이 같은 섹셔닝을 하는데 이 90도는 오른쪽이 직각인데 이쪽에 얼굴이 있을 때, 만약에 왼쪽에 얼굴이 있을 때 두상부 부위에서 좌측면을 드라이할 때는 90도 각도가 이 왼쪽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좌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패널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5, 6cm인데 보통 이제 4에서 6cm 다 얘기를 합니다. 세로로 할 때는 좀 작게 잡는 게 유리하고요. 좀 조금이라도 짧게. 그다음에 두께 같은 경우는 약 2, 3cm. 요거는 이제 플랫 아이론 경우에 이 정도로 하지만 블로우 드라이일 때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뭐 이런 식으로 롤 사이즈가 있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큰 직경을 갖고 있고요. 숫자가 작을수록 작은 직경을 갖고 있습니다. 롤브러쉬 역시나 윗변이 90도 이상이 되도록 잡아주셔야 되고요. 둥근 아이롱, 컬 아이롱이라고 하죠. 그것 역시도 똑같이 윗변 또는 좌측, 우측, 얼굴 쪽 방향 쪽으로 90도를 이상을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드앵글은 보통 0도에서 89도까지는 볼륨을 다운 시킬 때를 많이 쓰고요. 자연스럽게 90도부터는 스탠다드, 즉 스트레이트 아웃 시킬 때도 많이 쓰는데, 또 한 가지는 볼륨을 업 시킬 때는 90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90도 정도를 기본 볼륨이라고 하고요. 그 이상 되는 거를 볼륨 업, 즉 가장 많이 살릴 때. 근데 130도까지도 하긴 하는데 보통 120도가 무난하고요. 13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살기보다는 이게 좀 볼륨 업이 되는 것보다는 너무 이제 오버돼서 갈라지거나 반대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류의 방향 따라 살짝 바뀔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150, 120도 정도까지를 가장 큰 볼륨을 준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롱이나 매직 또는 블로우 드라이를 할 때 일부러 180도까지도 밀어서 순간적으로 텐션을 준 다음에 볼륨을 업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뿌리 쪽에서 이 정도 각도를 잡아주면 거의 이 뿌리 쪽 윗부분 이 부분은 거의 120도 잡히지만 밑에 거는 180도까지 당겨 오기 때문에 다 받쳐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120도까지 보면은 최대한 볼륨을 살리는 각도의 컨트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 베이직에서 섹션 각도가 세로냐, 사선이냐, 가로냐, 또는 아이롱 또는 블로우 드라이 롤 또는 컬리 아이롱, 원형 아이롱 있죠. 그런 거를 가로냐, 사선이냐, 세로냐에 따라서 각도가 0도부터 90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가도 역시나 똑같이 대칭이기 때문에 각도 차이는 0도에서 90도가 가장 강한
각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섹셔닝이나 시술 기구의 각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섹션 각도와 시술 각도가 90도, 90도 두 개가 믹스가 돼버리면 가장 컬이 릿지가 소프트하다, 즉 릿지가 안 보인다 라고 보시면 돼서 회전성 또는 곡선, 웨이브, C컬, S컬 이런 곡선 면만 보이고요. 가로로 했을 때는 릿지가 굉장히 강하다. 즉 C컬과 C컬 연결되는 그 사이에 릿지가 굉장히 선이 분명하게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사선으로 가면은 이 릿지와 면의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적당한 릿지와 적당한 면, 즉 중간 정도로 릿지가 잡히기 때문에 노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C컬까지는 요 느낌이 크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S컬부터는 이 릿지 선이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가로냐 세로냐 이런 거에 따라서 릿지가 세냐 거의 없냐 그리고 중간 정도냐 이렇게 되는데 믹스를 반대로 했을 때 세로 섹션을 뜨고 가로에 기구를 트위스트 시켜서 쓸 때도 릿지가 보이게 되고요. 거꾸로 가로 섹션을 뜨고 세로로 트위스트 시키면서 슬라이딩이나 또는 시술 각도를 바꿔주면은 또 약간의 믹스가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로의 가로보다는 가로의 세로가 중간 정도, 거꾸로 또 세로 섹션에 가로로 하면은 또 중간 정도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은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스타일링 디자인, 즉 헤어 스타일링은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드라이에서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은 퍼머넌트 웨이브, 즉 퍼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드라이로 시술하는 웨이브는 모든 것을 퍼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방식 또는 각도 또는 디렉션 두께가 좀 다를 뿐이지 거의 원리는 똑같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링 드라이, 즉 헤어 스타일링을 잘 하시는 분은 퍼머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드라이 베이직에서 아까 얘기했던 90도 각도를 어떻게 보냐, 두상 각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네이프 부분,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백 포인트 부분, 골든 포인트, 탑 포인트, 그다음에 프론트 포인트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각도가 두상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상면 부위에, 즉 이 네이프 부분의 면에 대해서 90도로 모발 따발을 취했을 때에 다시 그에 대한 90도로 올라가는 것 또는 슬라이딩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아이롱이든 블로우 드라이든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부위별로 이 면의 기준점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두상각이 90도에서 또 다시 90도로, 그래서 모발을 잡고 진행 각도가 90도로, 또다시 골든 포인트는 면이 또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되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또 90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모발을 잡은 취한 거에 다시 90도 방향으로 또 추가시켜주고, 다시 또 탑 부분 같은 경우도 면이 또 평평하게 되기 때문에 그 위쪽에서 또 90도를 잡고 다시 90도를 또 플러스 시켜주면은 이 각도 직각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롤이 여기에 들어가거나 매직기가 들어가거나 아이롱이 들어가거나 모두 다 똑같은 원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두상각 90도에서 각도를 플러스, 즉 추가시켜서 계속해서 업을 시켜서 뿌리 각도를 잡거나 컬의 강함을 조절할 때 많이 쓰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두상각에서 90도 기준으로 했을 때 추가를 어떻게 하냐, 물론 여기에서도 90도로 추가하는 게 아니고 뭐 한 45도 정도만 추가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식으로 각도가 반만 추가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상각 부위별로 90도를 포지셔닝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잘 기억을 해놔야 나중에 컨트롤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모류, 모근 쪽에 각도를 살려서
볼륨을 잡아주는 예시입니다. 이 네이프 부분, 백 부분, 골든 포인트 부분, 탑 부분, 프론트 부분의 각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 두상에서 90도 각도, 어느 부위에 따라서 다 90도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리고 그 느낌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뭐 두상각 90도라는 거는 이 두상의 각 부위별에 대한 90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각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각도를 잘못 잡으면 항상 볼륨을 살리거나 또는 다운 시키거나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도를 알고 있으면 훨씬 쉽고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들은 사진에서 본 것처럼 전혀 스프레이나 기타 스타일링 제품을 전혀 쓰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롱이든 매직기든 블로우 드라이든 롤브러시죠. 모든 게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섹션이라는 게 있어요. 헤드 섹션, 즉 두상 각도를 알려면은 부위별로 또 어떻게 각도를 측정하고 어떤 부위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네이프라고 합니다. 네이프 부분은 조금 들어가 있죠. 하지만 동양인은 이렇게까지 많이는 안 들어가 있고요. 서구인에 가까워서 약간 좀 이 백포인트 쪽이 조금 밋밋한 부분들이 많죠. 하지만 요즘에는 또 두상이 워낙에 서구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 도해도를 갖고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옥시피탈 부분. 이 부분은 백포인트보다 조금 밑에 있는데, 이 부분도 뭐 네이프보다는 좀 튀어나와 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두상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이 90도, 밑으로 45도, 여기서 바로 떨어뜨리면 0도,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에이트 부분, 가장 넓은 면적 부분인데, 이 부분은 수평보다 약간 한 2, 30도 정도 올라간 각도를 90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탑 부분, 자, 이 부분이 볼륨을 컨트롤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다른데 다 살려놨다고 해도 이 부분이 죽으면 다 죽어 보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두상이 이렇게 있으면 볼륨이 이만큼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여기는 많이 살려놨는데 여기가 죽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 모양으로 살리기 때문에 프랑켄슈타인처럼 되겠죠. 분수 모양이 아니고 이쪽은 평평해지고 양쪽 옆만 푹 볼륨이 살아나오면 굉장히 막 우스운 그런 머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부분이 이 탑 섹션입니다. 이 부분의 볼륨은 항상 잘 살려주셔야 된다는 거. 프론트는 생각보다 많이 살리면 안 돼요. 남성이나 여성 중에 앞머리를 굉장히 볼륨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복고풍 또는 일부러 연출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프론트 부분도 각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즉 앞쪽으로 살짝 살아서 떨어지는 이 정도 각도만 잡아줘야지, 너무 많은 각도를 사용하게 되면은 머리가 들려서 얼굴형이 이상하게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투 섹션 라인 밑부분은 웬만해서는 안 살리는 게 좋습니다. 스타일링에서는 살리면 굉장히 안 이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투 섹션 라인도 꼭 기억해 놓으시고, 이 윗부분만 볼륨을 컨트롤해서 살려주는 게 구도학 중에서 스타일링의 가장 이상적인 뭐 달걀형 또는 마른 모형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각도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 섹션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투 섹션 라인은 위쪽은 각도를 꼭 살려주시고, 밑에는 각도를 자연스럽게 또는 일부러 다운시켜서 위쪽에 각도가 더 잘 살게끔 대칭으로 해주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섹션 라인 밑에는 다운, 라인 위쪽은 업,
섹션 컨트롤입니다. 섹션 컨트롤은 뭐냐면은 호리존탈, 즉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던 호리존탈 가로 라인이냐, 버티컬 세로 라인이냐, 그 다음에 그 중간 다이애고널 사선 라인이냐. 그래서 가로에 대한 90도, 세로에 대한 90도, 사선에 대한 90도, 또는 요거는 우리가 볼 땐 30도처럼 보이겠지만 사선으로 봤을 때는 90도로 잡아당겨 주는 거, 두상에 따라서 부위별로. 이 부분은 약간 앞쪽, 사이드는 거의 옆으로, 백 사이드는 약간 밑으로, 백 쪽은 거의 다 밑으로. 그래서 이게 약간 30도에서 45도 간격으로 살짝 기울어진 느낌이 있지만 두상각에서 보면 90도다. 이걸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기본 패널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본 각도 컨트롤이 중요하다. 기본 두상각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디자인은 각도 컨트롤, 즉 이 위에 세 가지의 컨트롤에 따라서 모든 디자인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오블롱이라고 하는 컬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이 원리에 대해서 알고 컬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기본 섹션, 즉 방향성의 원리를 또 이해할 수가 있고, 컬, 방향성의 원리를 알게 되면은 컬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섹션으로 전방, 후방, 아니면 상하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데, 또는 컬 방향성이 또 뒤로 흐르냐 앞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또는 인컬이냐 아웃컬이냐에 따라서 또 디자인이 많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오블롱의 원리를 알면은 이 기본적인 섹션 방향과 컬 방향성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섹션의 방향성과 기본 컬의 방향성을 알게 되면은 이걸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실기, 즉 디자인, 모발의 이론을 실기화시키는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비대면 학습이다 보니까 설명까지만 진행을 하고, 우리가 대면 학습에서 만나게 되면 실기에서 훨씬 더 이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블롱이라는 것은 직사각형 섹션 컨트롤에 의한 컬 컨트롤 원리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이죠. 자, 그런데 무슨 말이냐? 이 부분에 이제 가로로 섹션을 떴습니다. 두 번째 섹션이 있고요. 세 번째 섹션이 있다고 봤을 때, 자, 기본적으로 퍼스트 디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모근에서 시작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고점에 올라와서 인컬로 볼록해지고 다시 들어갈 때 반대쪽은 오른쪽이 볼록하면 왼쪽이 들어가죠. 그래서 오목한 부분은 컨케이브, 볼록한 부분은 컨벡스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 첫 번째 디렉션이라고 하면 두 번째 디렉션, 즉 컬은요 시작점이 왼쪽으로 가서 항상 반대 오른쪽으로 끝납니다. 또 거꾸로 오른쪽으로 갔으면 왼쪽으로 끝나가죠. 이게 C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컬은 모든 웨이브의 기본 형태예요. 그래서 C컬과 반대쪽 C컬, 또 반대 C컬, 반대 C컬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S자 모양이 연결이 되면서 웨이브라고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컬 자체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컬과 아웃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퍼스트 디렉션에서 세컨드 디렉션을 가고 나면 얘가 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즉 C컬이 하나 생기면 반대쪽에 여기 리치가 생기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발을 동그랗게 말아놔도 얘가 중력 위에 늘어지거나 빗질에 의해서 면이 펴지게 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모발 결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원리를 오블롱이라고 하는데, 인컬이 있으면 꼭 아웃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인컬이 있으면 그 다음 방향은 무조건 아웃컬이라고 하는
방향이 생성이 되게 돼서 인 시컬과 아웃 시컬이 조합이 돼서 연속되어질 때 우리가 웨이브라고 하는데요. 자, 볼륨 오블롱이라고 하는 거는 인, 즉 면이 튀어나와 보이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덴테이션 오블롱이라고 하는 거는 면이 반대로 돌아가면서 아웃컬 형식으로 들어간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튀어나온 부분, 여기는 들어간 부분. 자, 그래서 아웃컬, 인컬 이게 연결돼서 볼록하면 오목하고 여기가 오목하면 볼록하고 물론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근데 볼륨 인컬, 볼륨 인컨으로 잡아놔도 계속 볼록하게 되는 거고요. 인덴테이션 볼륨. 그래서 오른쪽이 볼록하면 왼쪽이 들어가게, 왼쪽이 오목하면 오른쪽이 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좌우 방향성이 있고요. 상하 방향성이 있는데 자 이게 블로우드라이든 웨이브든 뿌리를 볼륨으로 연결하면 계속 부풀어 오르고요. 아웃컬과 인컬, 아웃컬과 인컬, 즉 볼륨과 인덴테이션, 볼륨과 인덴테이션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은 겹침이 생깁니다. 겹침. 이거는 겹침이라고 해서 면과 면이 얘가 아웃컬로 떨어지는 모발이 다음은 뭐가 된다고 했죠? 그렇지, 인컬이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 떨어지는 부분에 뿌리 쪽도 인컬로 잡고 그 다음엔 뭐가 되죠? 아웃이 되는데 뿌리 쪽도 아웃으로 잡고 하다 보면 이 컬 겹침성이 극대화돼서 모발 자체가 똑같이 서로 여기 볼륨과 볼륨으로 했을 때하고 다르게 부풀어 오르지가 않고 겹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기본적으로 퍼머의 원리라고 하고 이쪽의 원리도 퍼머의 원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또 드라이 원리에서 파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겹침성이 없게끔 서로 부딪혀 가지고 최대한 부풀어 오르는 방법, 그 다음에 아웃 인 아웃 이렇게 섞어서 최대한 겹치게 해서 모발이 움직이는 거. 쉽게 말해서 여기는 물결 웨이브라고 한번 보면 되고 여기는 일반 퍼머넌트 웨이브 또는 호리존탈 웨이브라고 해서 굉장히 부풀어 오르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세로에 의한 웨이브라고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일 때 컬의 겹침성 또는 부딪힘, 방향성 이걸 조절할 때 이런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자, 디렉션 오브 섹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드렸던 것 중에 섹션이 그래프 기억나시죠? 가로 섹션 아니죠. 이쪽은 세로 섹션이겠죠. 예, 각도가 적어지는 거죠.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위에가 90도고 이쪽이 0도라고 했을 때 블로우 롤드라 있죠. 이렇게 가시롤, 반가시롤이라고 하는 이 롤로 세우는 각도, 약간 사선으로 세우는 각도, 가로로 세우는 각도가 있고요. 섹션으로 가로로 하는 게 있고 사선 섹션이 있고 세로 섹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호리존탈로 했을 때, 버티컬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사선으로 했을 때 전대각과 후대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섹셔닝은 이 네 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펌머든 드라이든 거의 이 네 개의 섹션으로 거의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호리존탈 섹션으로 했을 때 가장 볼륨이 강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좀 static expressions 또는 strong curl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정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컬이 세게 보이고요. 릿지도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펌이든 드라이든 웨이브 형태든 볼륨이든 세게 하고 싶을 때는 가로로 했을 때 가장 강하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세로로 했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됩니다. 가로로 하게 되면은 웨이브가 생성이 이렇게 됐다가도 반대쪽으로 할 때 이 릿지라는 선 부분이 굉장히 강력해지고요. 세로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지면서 세로로 면이 많이 보이게 돼서
스프링처럼 이렇게 동글동글동글동글 떨어지는 게 강하게 돼서 릿지보다는 면, 회전성 이거를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기 때문에 좀 소프트하다. 강력한 선이 없기 때문에 릿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선일 경우에는 두 가지죠. 왼쪽으로 흐르면서 릿지가 보이는 게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흐르면서 릿지가 보이는 게 있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 버티컬과 호리존탈의 반, 릿지 반, 면 반, 딱 중간 정도의 그런 형태를 만들어 줄 때 많이 쓰는 섹션입니다. 자, 이제 로드 또는 롤 또는 매직기, 컬 아이롱을 이용했을 때 섹션은 가로로 했지만 웨이브 자체가 가로로 형성이 되는 시술을 했을 때는 이 중간에 릿지선이 굉장히 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버티컬일 때는 이렇게 릿지선이 숨겨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스프링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선을 했을 때는 면과 릿지가 반반, 대신에 방향성이 전방이냐 후방이냐 이렇게 살짝 바뀝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컬 모양이 똑같은 로드를 쓰거나 똑같은 블로우 드라이 롤을 쓰거나 똑같은 사이즈의 매직기를 쓰거나 똑같은 사이즈의 컬 아이롱을 쓰면은 이 섹셔닝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뀝니다. 방법은 똑같지만 가로냐 세로냐 사선이냐에 따라서 섹션 또는 기구를 어떻게 배치하냐 또는 슬라이딩을 사선으로 하냐 가로로 하냐 세로로 하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섹션과 이 기구의 섬, 그러니까 기구를 가로로 움직일 거냐 아니면 세로로 움직일 거냐 사선으로 움직일 거냐 또는 로드를 그렇게 말할 거냐 롤이죠. 블로우 드라이 롤을 가로로 와인딩 할 거냐 세로로 와인딩 할 거냐 사선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이즈의 기구 똑같은 섹션을 사용해서 하더라도 이 기구의 각도에 의해서 또 컬 디자인이 다르게 보인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사진을 보고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크로키놀 랩, 스파이럴 랩, 트위스트 스파이럴 랩, 스웨어 랩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은 크로키놀은 말 그대로 아이롱을 밑에서부터 돌돌돌 겹쳐마는 것 또는 매직기를 위에서부터 똑같이 수평으로 겹치게끔 떨어지는 것 롤 브러쉬를 또 로드로 마는 것처럼 똑같이 마는 것도 퍼마 로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스타일링 드라이라는 거는 헤어 스타일링이라는 거는 펌어를 해놓고 말려서 모양을 내는 것 또는 드라이를 해놓고 스타일링 제품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다 포괄적으로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빠른 게 드라이를 이용해서 이런 컬을 만들어내면 이런 디자인을 보고 요거를 좀 더 집에서도 쉽게 손질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 때 살롱에서는 퍼머넌트 웨이브를 제안을 하죠. 그래서 드라이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이 느낌을 살짝 풀어줬을 때 나오는 헤어스타일링의 이쁜 그런 디자인을 이쁘다고 생각해서 고객이 계속 하고 싶다 이러면 집에서도 혼자 손질할 때 좀 더 쉽게 해주기 위한 퍼머넌트 웨이브를 제안을 해서 퍼머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이를 잘 할수록 퍼머도 잘 할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스파이럴 요거는 이제 나선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크로키널 웹 또는 바렐 웹이라고 하는 이런 웨이브는 로드나 롤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모발을 말고 그 위에 또 겹쳐 말고 그 위에 또 겹쳐 말고 즉 퍼머넌트 웨이브 즉 로드를 한번 퍼머할 때 와인딩 해봤으면 아시겠죠. 그 모발 끝에 파즈를 대고 로드를 한 바퀴를 맙니다. 그리고 또 한 바퀴를 또 말면 처음에 롯데 말린 모발 위에 겹쳐서 또 말리겠죠. 세 바퀴 말면 그 위에 또 겹쳐서 말고 이렇게 겹치게 와인딩 하는 기법 그렇게 해서 나오는 드라이 컬 모양을 크로키널 웹 또는 바렐 컬, 바렐 웨이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드가 이렇게 있으면 스프링 모양으로 이렇게 마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스파이럴 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아무래도 크로키널 웹보다는 이 스파이럴 웹이 훨씬 더 부드럽고 연속되어지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눈으로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위나 중간이나 아래나 계속 똑같은 고른 웨이브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기법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된 게 이제 트위스트, 즉 꼬아서 마는 거. 이런 기법일 때 이제 또 트위스트된 느낌이 있으면서도 스파이럴식으로 나오는데, 이쪽 꼬임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컬 차이가 이런 식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리치가 좀 굉장히 강하면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컬이 좀 비슷하게 나오게 하고 싶을 때 이런 트위스트 스파이럴 컬 또는 트위스트 스파이럴 웹을 쓰고요. 나는 그냥 부드럽게 회전성만 주고 싶다 그러면은 스파이럴을 쓰고, 난 볼륨감을 극대화시키고 굉장히 풍성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면 크로키널 웹 또는 바렐 웹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웰 웹 물결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인기를 끌어서 외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한테 많이 해주다 보니까 드라마든 가수든 했던 걸 보고서 화보 촬영이든 이런 걸 보고서 외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그런 작품인데, 얘는 회전성이 없어요. 그래서 아웃, 그러니까 인컬, 아웃컬, 인컬, 아웃컬, 인컬, 아웃컬, 그래서 면 웨이브라고 하는데, 요거는 드라이 기법에서 가장 많이 쓰고요. 이거를 좀 응용해서 물결 펌이라는 게 나왔는데, 스타일링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펌어로도 이거를 만들어내려고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물결 펌이라는 디자인도 나왔죠. 그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웨이브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웨이브 종류는 이렇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약자는 PA 90도라는 거는 이제 패널 앵글의 약자인데, 패널이 90도다. 즉 두상이 이렇게 있으면 90도 접는 거, 45도 접는 거, 130도 접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O의 약자는 아이런 아웃 앵글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모발이 이렇게 있으면 롤 브러쉬나 아이롱이나 매직기를 평평하게 매직기를 예를 들게요. 이렇게 되겠죠. 평평하게 수평으로 당길 거냐, 아니면 모발이 이렇게 있을 때 사선으로 이렇게 미끄러뜨릴 거냐, 또는 사선으로 와인딩을 할 거냐, 그런 거를 아이런 아웃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터닝 앵글이라는 거는 손목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대면 학습을 할 때 실기에서 보여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손목을 돌리는 각도, 즉 내가 기구를 잡고서 가로로 잡을 거냐, 손목을 약간 틀어가지고 사선으로 잡을 거냐, 더 손목을 틀어가지고 세로로 잡을 거냐, 이런 각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IT는 아이런 터닝 앵글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직기나 롤 또는 아이롱을 한 바퀴 말 거냐, 두 바퀴 말 거냐, 세 바퀴 말 거냐 할 때 이 자체적으로 회전시키는 각도, 즉 롤을 퍼머롤 말 때처럼 또는 드라이롤을 말을 때처럼 모발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자체 회전시키는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A는 슬라이딩 각도라고 해서 내가 두피에서 90도를 잡았는데, 두상각에 90도를 잡았는데 여기에서 90도를 더 추가시켜서 위쪽으로 들어주면서 슬라이딩을 할 거냐, 빼줄 거냐, 아니면 다운시켜서 내려줄 거냐. 우리가 블로우 드라이 할 때도 뿌리를 잡고 끝부분은 스트레이트 할 때 점점 각도를 내리죠. 매직기를 할 때도 뿌리는 90도로 잡고 끝쪽으로 모발 끝 모선 쪽으로 나올 때 각도를 점점 내려서 차분하게 만들 때, 즉 슬라이딩 움직이는 각도,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컬 어블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컬 디자인을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인딩 각도 컨트롤, 즉 섹션과 기구 사용 각도, 이걸 이용해서 또 디자인이 많이 변한다는 걸 공부를 했고요. 실습을 통해서 이제 방향성 컨트롤 할 수 있다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대면 학습이 되면
그때 보다 정확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드라이의 스타일 드라이, 헤어 스타일링의 디자인 조합이라는 거고요. 컬 종류, 아까 기본형 크로키널식 또는 스파이럴식, 트위스트 스파이럴식, 그다음 물결 방법에 대한 거를 기본형으로 알았고요. 그 애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도해도를 어떻게 표기하는지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 디자인 조합과 컬 디자인 종류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 조합을 한번 볼게요. 캐주얼 스타일 여기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미지라고 하죠. 이미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캐주얼한 이미지. 뭐 두 번째 거 볼까요? 액티브한 이미지, 뭐 고저스한 이미지, 러프한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섹션 컨트롤을 보면 1번, 2번 섹션은 투 섹션 라인에서 봤을 때 윗부분이죠. 그다음에 3번, 4번은 아랫부분입니다. 자, 근데 윗부분에는 소프트한 시커를 백워드, 자, 뒤로 흐르게 해줬다는 소리고요. 3, 4번 아랫부분은 스트롱 시컬, 윗부분보다는 좀 강한 시컬을 넣어서 포워드, 즉 앞쪽으로 가게끔 방향성을 줬다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 윗부분에 있는 머리가 어떻게 돼요? 뒤로 가면서 C컬이 좀 부드럽게 돼 있죠. 근데 밑에 거는 C컬이 좀 세니까 S컬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방향성은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합을 보통 캐주얼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액티브한 스타일, 즉 1, 3번이 백워드. 근데 뒤로 가는데 S컬, 웨이브를 좀 많이 넣었죠. 백은 소프트 C컬로 그냥 자연스럽게 덮어주는 느낌이고요. 4번, 이 4번 섹션은 포워드, 앞쪽으로 가는데 좀 강한 C컬, 즉 1, 2번은 웨이브를 좀 더 S컬로 넣어서 역동감을, 이런 식으로 역동감을 주는 웨이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 탑 부분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줘서 면을 좀 깨끗하게 해줬고요. 4번 부분은 강한 C컬로 방향성을 이 S컬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거에 연결성을 주기 위해서 앞쪽으로 스트롱 C컬을 해서 연결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액티브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디자인 조합을 했습니다. 뭐냐면 S컬, 그러니까 전 거는 C컬과 C컬의 조합이죠. 지금은 S컬과 C컬의 조합이에요. 근데 C컬도 소프트한 거, 강한 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디자인을 갖고 디자인 조합을 해서 이 액티브하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세 번째 조합은 gorgeous 스타일이라고 해서 여신머리 또는 여성스러운 또는 gorgeous, beautiful, 즉 아주 그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건데요. 1, 2, 4번, 1, 2, 3, 4번 섹션을 모두가 백워드로 하면서 전체를 S컬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윗부분도 S컬, 중간 부분도 S컬, 마지막 부분도 S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웨이브가 자연스럽게 계속 뒤로 흐르는 느낌. 예,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들 고객님들은 뭐 뒤로 흐르게 해주세요 또는 바람머리처럼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로 흐르는 에스컬 또는 웨이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림상에 도해도상에서는 에스컬이라고 했지만 그림상에서 보면은 웨이브처럼 보이죠. 왜 그러냐면은 윗단이 S컬, 그 다음 단은 여기 연결해서 또 S컬, 마지막 단이 또 S컬,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부분으로는 S컬이지만 전체적으로 흐르는 걸 보면 S컬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이기에는 웨이브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들은 그냥 웨이브 넣어주세요 이러는데, 이런 스타일을 사진을 보고 와가지고 웨이브 넣어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고객하고 컨버세이션이 좀 잘못되면은 진짜 웨이브를 많이 넣어가지고 폭발한 폭탄 맞은 머리처럼 그렇게 심한 웨이브를 넣었다고 고객은 착각할 때가 있어서 이거 이 드라이가 아닌데요, 저는 좀 더 자연스러운 걸 원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미지를 보여주고 설명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니면 사이드 쪽이나 얼굴 쪽에서 먼저 보여주고서 맞다고 했을 때 이제 이 SS 컬 또는 웨이브 이렇게 골라서 선택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 즉 고객님과의 그 디자인 어떤 걸 원하는지 고객 니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러프 스타일은 아까보다는 보면 막 헝클어져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1번 부분 백, 2번 부분 백, 3, 4번은 크로스. 무슨 말이냐면 이 도에도에서 보는 것처럼 1번은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넘어가게, 2번도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게. 물론 볼륨은 적당히 잡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3, 4번은 교차시킨 거죠. 뒤쪽으로 한번 웨이브가 있고 시작할 때에는 앞쪽으로 한번, 얘는 뒤쪽으로 한번, 얘는 또 앞쪽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교차시켜 놓으니까 웨이브가 굉장히 서로 상충해요. 하나는 뒤로 가고 하나는 앞으로 가고 하나는 뒤로 가고 하나는 앞으로 가면서 교차시키면서 해놨기 때문에 웨이브가 서로 상충돼서 앞에서 보면 굉장히 부품감도 있고 웨이브에 엉키고 성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투과성, 공기감도 보이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좀 약간 러프하다, 굉장히 좀 흐트러진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대표적인 디자인 조합법 4가지를 지금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엔 컬 디자인 종류와 그 도해도를 볼 건데요. 뭐 이거는 이제 앞서 설명했던 그 기본 패널 앵글, 아이런 터닝 앵글, 그 다음에 슬라이딩, 즉 SA 슬라이딩 각도, 슬라이딩 앵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건 이제 도해도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면 학습에서 실기를 앞으로 빨리 만나게 되면 직접 해보면서 이 도해도를 상상을 하고 실기를 보고 서로 견주어 보면 굉장히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도해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게 되면 나중에 이 도해도만 알고 있으면 또 이 디자인만 알고 있으면 고객님이 오늘 하고 가셨는데 몇 달 후에 와서 그때 그 머리 해주세요 했을 때 차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으면 내가 몇 도로 패널 앵글을 잡았고 몇 도까지 회전을 시켰고 무슨 각도로 내가 슬라이딩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재현성, 즉 6개월, 1년이 지나도 1년 전에 했던 거 해주세요 하면 이 차트만 보면 똑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 도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바렐 컬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인 아웃이라고 써 있죠. 이게 바렐 컬은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인컬로 시작한 것과 아웃컬로 시작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컬로 시작한 것과 아웃컬로 시작한 거의 차이점은 인컬은 볼륨을 잡고 쑥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요. 아웃컬은 처음부터 들어간 다음에 볼륨이 좀 다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렐컬 자체가 풍성한 웨이브예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강하게 한 바렐컬, 여기는 약간 굵게 한 바렐컬. 또 다른 말로는 여기는 뭐 한 5호 사이즈의 롤로 와인딩을 했냐, 3호 사이즈의 롤 브러쉬로 와인딩을 했냐, 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바렐컬, 즉 겹침 웨이브. 가로로 똑같이 계속 말아주는 건데 세로로 마는 경우도 있고 사선으로 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디자인이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가로, 세로, 사선 바렐컬을 다 보고 또 해봐야지만 나중에 사진만 봐도 이게 무슨 컬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고서 약간 스타일링을 해줬구나 라는 걸 금방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파이럴 컬. 저번에도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4가지 중에 두 번째죠. 스파이럴. 이것도 스파이럴 웨이브도 이렇게 강한 것과 약간 굵은 것, 뒤로 흐르는 것과 앞으로 흐르는 것 이런 식으로 디렉션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스파이럴 컬도 세로, 가로, 사선 이렇게 3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세로로 한 거를 도해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위스트. 지금 여기 이제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말이 빠졌는데, 자, 이 스파이럴 같은 경우는 우리 이 트위스트 스파이럴은 앞에 이 스파이럴에서 트위스트만 추가해 놓은 건데
웨이브가 이렇게 달라요. 리치가 굉장히 세게, 회전성이 있으면서 리치가 세게 보이죠. 여기는 회전성만 좀 보이고요. 여기는 리치, 즉 이 회전과 회전 사이에 선이 좀 보인다는, 이런 강렬한 이런 선이 보인다는 거, 이게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트위스트가 추가됐냐 안 됐냐 그 차이고요. 자, 물결, 자 스웰 컬이라고 하죠. 면이에요. 보시면 회전성이 없죠. 그냥 이렇게 볼록볼록 인컬 아웃컬 인컬 아웃컬 이것만 있습니다. 이건 조금 강한 거, 이건 조금 느슨한 거. 또 다른 말로는 인컬과 아웃컬의 폭이 좁냐 아니면 인컬과 아웃컬의 폭이 넓게 했냐, 그 차이점을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물결 드라이 사진입니다. 스타일링 해놓은 이미지를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응용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루즈 컬이라고 하는 디자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컬은 컬인데 굉장히 느슨한 것, 늘어진 컬, 웨이브 해놓고 시간이 좀 오래돼서 늘어진 느낌, 아니면은 약간 굵게 해놓은 게 약간 펴진 느낌.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면이 굉장히 넓고 리치가 살짝, 또 면이 굉장히 넓고 리치가 살짝, 또 면이 살짝 있고 또 리치가 잡히는데, 리치가 바깥으로 보이는 걸 보면 이거는 아웃컬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치를 살짝 보이게 하고 면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놓은 스타일링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간격이 되게 넓어 보이기 때문에 루즈한 컬, 즉 루즈 웨이브 또는 여신머리, 예, 긴 머리 긴 머리를 갖고 있는 여성 고객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고요. 연예인들이 또 굉장히 많이 했던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스파이럴 웨이브와 아웃컬, 그리고 사선, 그 다음에 디렉션을 앞쪽에서 뒤쪽으로 흐르게, 이런 식으로 약간 믹스 조합을 이용해 가지고 컬 디자인을 조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루즈컬 또는 여신머리 또는 바람머리 또는 뒤로 흐르는 스파이럴 아웃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냥 쉽게 그냥 루즈 웨이브 이러면은 거의 이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거는 웨이비 컬, 즉 이거는 파도, 그러니까 물결에서 리치감을 또 방향성을 주어서 만든 건데, 이 루즈 컬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 루즈 컬은 뒤로 그냥 계속해서 스파이럴로 흐르는 느낌, 방향성을 준 건데, 파도 웨이브는 물결에서 방향성을 지그재그로 준 거라서 리치감이 살짝 있으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물결 같은데 좀 더 리치감이 있고 역동적이고 좀 세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물결보다는 좀 파도치는 느낌, 좀 엣지가 있다고 해서 파도 웨이브라고 이제 명칭을 한 건데, 요게 좀 보면은 스타일링 하는 기법 도해도를 봐도 알겠지만 좀 복잡해요. 근데 많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제 인컬 기법 하나하고 아웃컬 기법 하나를 연속되게 반복하는 건데, 물결은 말 그대로 인 아웃만 움직인다고 하는데, 얘는 좌우의 방향성도 같이 추가를 합니다. 물결은 인 아웃 이건데, 파도 웨이브는 인 하면서 아웃으로 바꿀 때 방향성 추가, 아웃을 해서 인컬할 때 방향성 추가해서 약간의 리치감을 형성해주는 약간 고난이도의 테크닉을 구사하는 건데요. 이거는 매직기로도 하고 컬 아이롱으로도 합니다. 근데 블로우 드라이로 할 때 가장 어려운 기법이에요. 그래서 블로우 드라이는 거의 안 합니다. 그냥 매직기 또는 둥그런 원형 아이롱으로 할 때가 가장 수월하고 훨씬 더 이쁘게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우 드라이보다는 매직기와 아이롱, 컬리 아이롱, 둥근 아이롱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리치 컬 또는 마샬 웨이브라고 해서 마샬 그라또가 1800년도 후반에서 1900년도 초반에 살았던 분인데, 프랑스의 마샬 그라또라고 전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분이 개발한 게 마샬 아이롱, 즉 뭐죠, 그 컬 아이롱,
처음 개발한 사람이고 거기에서 만든 게 이 핑거 웨이브. 완전히 그냥 리치가 강하게 해서 결만 잡아준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자격증을 딸 때 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진짜 손으로만 하는 거고, 이거는 아이롱을 이용해서 리치를 잡아주는 것을 드라이라고 해서 핑거 웨이브 드라이 또는 마샬 웨이브 드라이라고도 합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젤을 이용해서 마샬이 납작하게 리치감을 강하게 해서 만든 핑거 웨이브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리치 웨이브, 리치 컬 웨이브 또는 핑거 웨이브, 마샬 웨이브, 뭐 우리가 또 흔히 얘기하는 그 아이롱을 이용해 가지고 말아놨다가 빗질로 또는 스프레이, 핀셋을 이용해 가지고 찝어서 모양을 만듭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대면 학습할 때 공부를 할 거고요. 이게 웨이브 중에서는 가장 궁극적으로 마지막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 줄 알면은 웬만한 웨이브는 다 쉽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샬 웨이브 또는 리치 웨이브 또는 핑거 웨이브, 이게 가장 어려운 웨이브이자 또 웨이브의 끝, 웨이브의 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법을 잘 아셔야지만 업스타일이나 이런 데서도 응용하고 또는 장품머리에 응용해서 많이 쓰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나 블로우 드라이, 아이롱 드라이, 매직 드라이, 매직기 드라이, 이렇게 세 가지 갖고 다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연출을 좀 빠르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직기를 이용할 때 가장 빠르고요. 아이롱으로 이용할 때 되게 좀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이롱, 둥근 아이롱으로 만든 거고요. 요거는 매직기로 만든 건데, 거꾸로 또 둥근 아이롱이나 매직기로도 만들 수 있지만 블로우 드라이로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법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죠. 즉 기구 사용법만 좀 바뀌는 거지 결과물은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종류가 굉장히 많죠. 요거는 바렐 웨이브, 크로키널식 웨이브, 요거는 스파이럴 웨이브, 나선형 웨이브라고 하죠. 이거는 트위스트 스파이럴 웨이브, 그래서 이제 꼬아온 웨이브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결 웨이브, 면 드라이죠. 그다음에 이게 루즈 웨이브, 여신머리라고 하죠. 그다음에 파도 웨이브, 이제 물결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샬 웨이브 또는 핑거 웨이브 또는 리치 웨이브라고 하는 웨이브의 마지막 단계, 가장 어려운 웨이브라고도 하고요. 또 웨이브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또 잘하시는 분이 정말 나머지 웨이브는 정말 쉽게 섭렵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그냥 쉽게 단계별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바렐 컬, 스파이럴 컬, 트위스트 스파이럴, 물결, 루즈 컬, 파도 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핑거 웨이브, 마샬 웨이브까지 이렇게 해서 컬 디자인을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드라이 디자인 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만들 수 있고요.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고, 이렇게 드라이를 잘 해놨으면 픽스라고 하죠. 스프레이나 젤, 왁스, 에센스 등을 이용해서 훨씬 더 헤어스타일링을 마무리, 피니시 워크까지 가야 되고요. 컬 디자인 종류는 바렐 컬, 또 다른 말로 크로캐널식 컬, 스파이럴 컬, 트위스트 스파이럴, 물결, 핑거 웨이브 등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 공부를 했고요. 얘네들을 갖다가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컬 디자인 도예를 통해서 디자인을 연출하기도 하지만 재현을 할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 1년 후든 2년 후든 이분이 그때 했던 도예들을 내가 기록만 해놨으면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 지나도 똑같이 10년 전에 했던 거 정확히 차트만 있으면 재현을 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모류 교정 디자인과 시컬 웨이브 디자인,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블롱에서 배웠던 시컬 웨이브 디자인을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기법을 좀 설명을 할 겁니다.
두 가지에 대한 거를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드라이, 즉 헤어 스타일링을 잘하는 방법은 드라이를 잘하는 방법은 드라이 3요소라고 합니다. 수분, 열 조절이라고 해요. 온, 열을 주고 냉, 식히는 작업, 즉 고정. 그래서 모발에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수소결합은 전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모발 내에는 수분이 있는데 이 수소결합이 수분을 주면 느슨해지고 수분을 날려주면 견고해지는데 서로 붙는 거죠. 세게. 근데 뜨겁게 했을 때 모발이 살짝 팽윤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모양을 아이롱이든 매직기든 블로우 롤드라이든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잠깐 기다려주면서 열이 식기를 기다리면 냉 형태가 되면서 형태를 고정시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즉 드라이는 수분, 열 조절, 열을 주고 열을 식히고 요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고수들이 얘기하는 뜸 작업을 잘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수소결합과 일맥상통합니다. 아주 중요한 결합이죠. 그 다음에 텐션, 빗질이라고 하죠. 롤 브러쉬 같은 경우는 빗질을 깨끗하게 해서 잘 말아서 텐션을 주고 해줘야 되고요. 이때는 이제 열을 주면서 하는 거고 열 주고 나면은 수분이 이탈, 즉 수분이 날아가는데 그때 날아간 직후에 잘 디자인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멈추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필요에 의해서 약간 풀어주면서 당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때 텐션 즉 힘 조절, 장력 조절을 잘해야지만 드라이가 굉장히 이쁘게 잘 고정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런 웨이브가 섹션 또는 롤 브러쉬나 아이롱의 각도 즉 포지션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서양인 두상과 다르게 동양인은 둥글넓적한 얼굴형이 많고요. 두상도 굉장히 막 모나거나 아니면 넙대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얼굴이 되게 커 보이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면 이걸 작게 해주려면은 모발로 좀 작아 보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우리가 얼굴 성형 이라기보다는 모발 성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삼각형 패널 또는 사선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때 온 베이스 90도로 잡을 거냐 하프 베이스 약간 반만 잡을 거냐 오프 베이스 약간 더 많이 오버해서 즉 온 베이스로 잡아서 드라이를 그대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그대로 할 거냐 아니면 드라이를 잡았는데 약간 반만 빼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완전히 많이 디렉션 시켜서 빼가지고 늘어뜨릴 거냐 뭐 그런 거에 대한 파팅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파팅을 할 거냐 약간 가파르게 할 거냐 좀 더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또 이상적인 드라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각도죠. 각도 섹션 각도 기구 각도 슬라이딩 각도 등등 이런 각도 컨트롤 이 포지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드라이 연습을 할 때 빨리 느는 연습이 이 각도, 두상 각도를 이용해서 이 모발의 볼륨, 그죠? 볼륨 컨트롤. 탑 부분은 가장 세게 조금씩 각도를 줄여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C컬을 정말 내가 원하는 뒤로 흐르는 C컬, 앞으로 가는 C컬, 좀 센 C컬, 약간 느슨한 C컬, 약간 늘어진 C컬, 아니면 방향성만 바꿔주는 C컬, 뒤로 가고 반대쪽 가고 아니면 이 옆머리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얘는 왼쪽으로 가는데 살짝 방향성을 주고 여긴 좀 세게 주고 뭐 이런 컨트롤이죠. 그래서 C컬 디자인을 잘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추럴한 디자인과 긴 머리, 중간 머리, 짧은 머리 다 잘 할 수 있는데 C컬 디자인이 왜 중요하냐면 짧은 머리 스타일 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남성, 여성, 쇼커트에서 이 C컬과 뿌리 볼륨 디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얘를 잘 할 줄 알아야 짧은 머리 드라이를 스타일링을 굉장히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면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C컬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상각 90도를 잡아내는 것 그리고 이 매직기든 아이롱이든 또는 롤 브러쉬든 얼마만큼 각도를 플러스 시키고 떨어뜨리고
90도로 해서 다운 시키고, 그래서 보통 이런 각도, 이렇게 올라가는 추가 각도와 또 거꾸로 이렇게 있으면 다운 시키는 추가 각도도 있어요. 이렇게 뿌리에서 90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다운 시키는 거죠. 이거는 뿌리에서 90도로 시작해서 업 시키는 거고, 얘는 다운.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얼마만큼 볼륨을 약하게 할 것인가, 이건 얼마만큼 볼륨을 업 시킬 것인가, 네, 그게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처음에 90도, 45도, 90도, 45도 이렇게. 그래서 90도에서 모발을 취해서 90도를 추가할 거냐, 90도를 모발을 취해서 45도를 마이너스 할 거냐, 뭐 이런 식의 각도 컨트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갖고 C컬의 강한 거, 중간, 약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회전성을 갖고서 또 C컬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즉 슬라이딩 각도와 기구, 즉 아이롱이나 매직기, 롤브러쉬의 회전 각도를 갖고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C컬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같이 슬라이딩만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회전을 할 거냐. 아까 설명한 건 그냥 쭉 슬라이딩 하는 것. 지금은 쭉 슬라이딩 하다가 아이롱이든 매직기든 롤이든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남은 거에서 회전을 시킬 거냐에 따라서 C컬이 센 거, 중간, 약한 거 다 각도로 인해서 컨트롤해서 디자인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C컬은 보면은 이렇게 강한 C컬이 있고요, 약간 중간 C컬이 있고, 약간 느슨한 C컬이 있고, 스트레이트에 가까운 C컬이 있고, 여러 가지 C컬을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많이 세게 탁 잡아주면 O컬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래서 두삼각 90도에서 당긴 상태, 다시 90도를 더해서 슬라이딩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다 합쳐보면 180도 정도 되겠죠. 즉 90도에서 90도로 추가할 거냐, 90도에서 45도만 추가할 거냐, 90도로 그냥 갈 거냐, 90도에서 45도 다운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는 90도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45도, 여기는 그냥 0도, 플러스 0도죠. 자체적으로 몇 도? 예, 두삼각 90도. 여기는 마이너스 45도. 그죠? 이런 식으로 각도 컨트롤 할 수 있다. 이게 부위별로. 여기는 보기 쉬운 백, 골든 포인트, 탑, 네이프 다 틀리겠죠. 부위별로 각도가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각도 컨트롤이 부위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면 학습할 때 이거를 실기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C컬 분석입니다. 자, 이거 뭐 굵은 거 있고, 약간 세게 나온 거 있고, 방향성을 바꿔주는 게 있고, 짧은 머리에서 C컬을 뿌리 살려서 돌리는 방법이 있고, 아웃컬 C컬이 있고, 인컬 C컬이 있고, 그 다음에 굵은 걸 겹치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 잡고 아웃컬로 다 겹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게 다 뭐냐? 다 C컬입니다. C컬 드라이를 잘해야 롱이든 미디움이든 숏이든 다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약간 세미롱, 미디움, 뭐 약간 세미롱, 롱 하여 아주 긴 거부터 중간, 길이별로 다 디자인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C컬 디자인이라는 거. 그래서 기본 C컬만 잘 할 줄 알면은 짧은 머리는 최강이고요. 나머지는 다 응용 쉽게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C컬 디자인은 두삼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슬라이딩 시 또는 아이런 회전이 있을 때 삐뚤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로냐, 사선이냐, 세로냐의 정한 그 각도에 정확히 끝까지 진행하는 것. 이것도 연습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언 또는 블로우 드라이 롤 또는 매직기가 들어가 모발의 길이가 4, 6cm 됐을 때 정확히 회전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45도 추가했을 때 강한 C컬을 생성할 거냐, 뭐 회전을 안 할 거냐, 그냥 슬라이딩 각도만 올릴 거냐 내릴 거냐 다운 시킬 거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아웃시컬과 인시컬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열이 식기 전에 아웃시컬의 방법은 열이 식기 전에는 계속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보통 다 됐다 싶어서 놔버리니까 아웃시컬은 눕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웃시컬은 열을 주고 완전히 식을 때까지는 롤이든 아이롱이든 아니면 손이든 빗이든 고정을 계속 하고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중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누워버리기 때문에 아웃시컬이 좀 삐침성이 생겨서 또는 갈라지거나 아니면 나는 왼쪽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좀 일찍 놔버려가지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주고 나서 성형이 완전히 굳을 때까지 고정될 때까지는 물리적인 힘으로 딱 잡아주고 있으셔야 됩니다. 즉 열이 없어질 때까지 아웃시컬을 정확히 연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컬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이렇게 오래 안 놔둬도 어차피 안으로 말아놓은 상태고 중력이 또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시컬을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아웃시컬로 중력을 거스르는 그런 식 디자인을 연습을 하셔야지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좀 더 쉽고 수월하게 시컬 디자인을 다양하게 각도에 의해서 회전에 의해서 아웃이냐 인에 의해서 왼쪽 오른쪽 방향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시컬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지만 비로소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역시나 이번에는 퀴즈는 안 하고요. 과제로 대체를 해서 이 스타일링 드라이에 대한 서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실기 대면 학습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든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좀이라도 원리를 터득하고 자꾸 눈으로 익혀서 스타일링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디자인이 있구나 라는 걸 좀 아셔야지만 나중에 대면 학습할 때 좀 더 빠르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또 정확한 시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